back from the dead. I was so sure of our love. I never thought of any reason, a doubt about us. And now I'm right back at the start. Halfway through a bottle, baby, and nothing to know. I thought that I could keep it low. Take it easy, take it slow. We ended up just like before. So take it easy, take it easy. I thought that I could keep it low. Take it easy, take it slow. 안녕하세요, 백스콘 박시장입니다. 2019년도 새해가 된 지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명절이잖아요. 명절 분위기 타서 또 놀고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3월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PC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왔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컴 게이밍 방송용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꼭 방송은 안 한다 하더라도 게임이나 뭐 작업용도 영상 편집이나 3D 모델링 모든 것이 가능한 사양이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핵심 부품인 CPU는 라이젠 2700X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MSI RTX 2070 아머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1월 11일 기준으로요 160만원대에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2700X와 RTX 2070을 조합한 꽤 고성능 시스템이기 때문에 게임이든 뭐 영상 편집, 모델링 뭐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튜닝을 위해서 딱히 추가한 부품이 없어요. LED가 들어오는 램 정도 그 정도만 장착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좀 깔끔하게 LED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내부 부품들은 다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구입 문의 같은 경우는 상단에 떠있는 카톡으로 문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부품 소개 시작해 볼 건데요. 장착된 CPU는 AMD 피나클 릿지 2700X 모델이고요. 8코어 16스레드로 구성된 모델이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켜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원컴 방송처럼 게임 켜놓고 CPU로 렌더 걸어서 송출까지 해야 되는 분들한테 아주 딱 알맞는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동봉이 되어 있는 이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있기 때문에 따로 LED가 좀 나오게 좀 멋있게 해보고 싶다 해서 쿨러를 별도로 구입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놓으니까 케이스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팬하고 레이스 프리즘 쿨러에 있는 이 LED 링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뭐 엄청난 쿨링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면 기본 동봉된 쿨러만으로도 꽤 괜찮은 성능을 발휘하니까 이 쿨러까지 감안을 한다면 2700X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CPU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장착된 메인보드는 MSI B450 게이밍 플러스고요. ATX 사이즈라서 굉장히 보드 사이즈가 크죠. 메모리는 최대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한데 64기가까지 쓰는 분들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보통 많이 올려야 32기가 정도 쓰는 편이라서 어쨌든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판 베이스가 건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보드 중 하나입니다.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G16기가 PC 21300 모델 2개를 장착을 해줬고요. RGB 컬러로 변경이 되게끔 해놨는데 이거는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뭐 단색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모드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취향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SSD는 삼성 970 에보 250기가를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 10만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SATA 모델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860 에보 같은 삼성 SATA 250기가랑 NVMe 250기가랑 가격 차이가 대략 한 5만원 정도? 한 4만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4만원은 투자할만 하다. 물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860 에보나 좀 저렴한 SATA 방식의 SSD를 쓰는 건 괜찮지만 예산이 좀 남으면 4만원 정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성능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970 에보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남는다 그러면 500기가도 노려보시는 거 괜찮아요.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장착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MSI RTX 2070 8기가 아머 모델이고요. 2070 아머 같은 경우는 쿨링 시스템에서 꽤 호평을 받았었던 트윈 프로저 6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뭐 2080이나 2000 시리즈에는 트윈 프로저 7 적용된 모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머에는 트윈 프로저 6 쿨링 솔루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꽤 괜찮은 쿨링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백플레이트도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LED가 안 들어온다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쁜 백플레이트에 용 마크 딱 들어있어서 뭐 보기도 괜찮고요. 이 측면에 LED가 들어오는데 용 로고랑 MSI 로고 이게 모두 미스팅 라이트로 RGB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처럼 RGB로 변동이 되게끔 해놔도 되고 단색 조절도 됩니다. 현재 1070 Ti가 거의 단종이 들어간 상황이라 한 70만원대 전후로 해서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2070밖에 대안이 없는데 2070 모델 중에서도 좀 더 가성비 있게 맞추고 싶다, 그리고 약간의 감성도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2080 아머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케이스는 옆에 있는 이 모델이죠. 에코 슈트마스터 331S 스피릿 모델이고요. 전면이 막힌 모델이 아니라 메쉬로 뚫려 있어요. 그래서 흡기가 굉장히 잘 되는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전면에 펜 3개랑 후면에 펜 하나 총 4개가 기본 장착이거든요. 모두 RGB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이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본 세팅된 RGB 변환하게끔 해놨는데 모두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리모컨을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재미있게 홀드 버튼이 있어요. 홀드. 예를 들어 막 돌고 있을 때 홀드를 딱 누르면 멈춰버리는, 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리고 이 IR 리모컨 수신이 꽤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막 누르면 막 몇 번씩 눌러야 되고 하는데 요거는 꽤 굉장히 수신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모드들을 여러 개 변환하고 있는데 뭐 끝나지 않고 계속 나와요. 모드가 물론 색상도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게 컬러들도 있고요. 펜 속도 조절, LED 속도 조절, 그리고 펜을 아예 끌 수도 있고. LED 한번 꺼볼까요? LED 오프도 됩니다. 이거 밤에 몰콤하는 분들, 와이프, 그쵸, 와이프겠죠? 그 아내분들한테 안 걸리고 몰래 컴퓨터 하는 분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으니까 다양한 세팅을 한번 본인만의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단에 280mm 라디 장착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요즘 다 240mm 라디는 다 장착이 되게끔 나오는데 280mm 라디 장착 지원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없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 280 라디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좀 저렴하면서도 쿨링 을 좀 더 최대한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이 수냉 쿨러를 장착하셨을 때 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면에 팬도 기본 달려있고 내부에도 또 더블로 달 수가 있어요. 물론 이쪽도 라디에이터 장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냐 쿨러냐 따라서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쿨러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FSP 600 같은 하이퍼 K 모델 장착을 했고요. 부품 소개는 모두 마쳤으니까 이번엔 이 시스템을 갖고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행한 게임은 총 3가지인데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배틀필드 총 3가지 게임이고요. 모니터는 FHD 60Hz 모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배틀그라운드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배틀그라운드는 풀 옵션하고 국민 옵션 2가지로 체크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국민 옵션으로 했을 때 경우 오브젝트가 많은 구간에 들어가면 한 120에서 130프레임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140프레임으로 꽤 여유있게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풀옵션으로 했을 때는 평균 한 130프레임 나오거든요. 물론 좀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는데 그러면 국민 옵션하고 프레임 차가 약 10프레임 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 옵션 시에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60% 전후로 나오고 있고 풀옵션으로 했을 때는 그래픽카드 점유율이 한 97%. 한마디로 국민 옵션 시에는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갈구질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풀옵션을 했을 때 확실히 성능이 제대로 나오다 보니까 옵션이 훨씬 더 올라갔음에도 프레임 차가 얼마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 아 난 그 10프레임에 목마르다, 그런 분들은 국민 옵션을 하든 옵션 더 낮추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풀옵션 해놓고 쓰시면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배틀필드 5 풀옵션 테스트를 볼 건데요, 다이렉트X 11 버전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배그랑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90% 이상 아주 잘 돌고 있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CPU 점유율이 배그는 좀 낮게 돌아가고 있는데 배틀필드 5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점유율을 좀 많이 올라서 시스템 성능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프레임은 평균 11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배그 때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민감한 분들은 옵션을 조금 타협을 해서 평균 프레임을 좀 한 130 전후로 올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프레임보다는 좀 더 사실적인 그래픽, 좀 멋있는 그래픽, 막 풀들의 움직임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옵션 그냥 풀옵션 해놓고 하셔도 뭐 110프레임 정도면 꽤 할만하거든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버워치 풀옵션 영상 보도록 할 건데요, 렌더 스케일은 100%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테스트했던 배그랑 배틀필드보다는 오버워치가 좀 더 가벼운 게임이다 보니까 아주 쾌적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평균 프레임이 거의 200프레임 전후가 나오고 있어서 240Hz 모니터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240Hz 쓰는 분들이 옵션만 조금 조절하면 거의 뭐 240Hz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44Hz 모니터 쓰는 분들은 어차피 뭐 170프레임 나와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렌더 스케일을 조금 더 올려서 좀 더 그래픽을 좋게 해서 즐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게임 프레임 테스트 모두 보셨을 텐데 현재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오버클럭이라든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은 그냥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 같은 경우 어렵지가 않거든요. 메모리 오버를 조금 해준다거나 하시면 좀 더 나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며칠 안으로 RTX 2060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출시가 되는 대로 바로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궁금하실 만한 여러 가지 비교 테스트라든지 게임 프레임 테스트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요. 항상 저희 채널 지켜봐 주시고요.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6%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